자, 이 당시에 통합과학을 했던 사람들이 이붐이라는 분이 있죠. 이붐. 네, 여러분이 뭐 가끔 TV에서도 볼 수 있는 이붐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의 기억으로는 이제, 이 사람 이제 박사 과정을 중이었거나 이수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또 이제 사탕 같은 경우에는, 손주원 씨 외에, 여러분 뭐, 이름을 봤을지 모르는 반주원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히트를 치기 시작합니다. 예.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세상은 이제 변해가고 있는데 학교는 사실 별로 변하지 않았었어요. 자, 우리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제 지금의 이야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대 이제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죠. 예, 그러면 여러분 어떤가요? 현대는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다시 다음 1991년에 자 이제 수능 1세대입니다. 그렇죠? 예. 수능 1기입니다. 1기. 그럼 이제 20년이죠. 예. 여러분, 이제 수능이 이제 30년 되는 거죠. 예. 30기가 되는 것이죠. 무엇이 변했나요? 물론 변한 건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굉장한 변혁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오고, 그죠? 그다음 또 하나의 이제 특징이 있어요. 취업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취업이 안 된다는 말은 또 다른 새로운 뭐가 일어나냐면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미래의 산업혁명은 그냥, 뭐냐면, 안개 속의 모습처럼 명쾌하진 않아요. 근데 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게 뭐예요? 자동화된다는 거예요. 자동화. 그럼 이 자동화는 무엇을 기반으로 일어나면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동화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뭐든지 자동화되는 순간 뭘 일어나면 가치를 상실합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우리가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학교 교육이 뭐를 중심으로 하냐면 지식을 보통 전수합니다. 지식을. 그럼 이 지식은 뭐가 될 수 있느냐? 자동화 될 수 있느냐? 문제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홍콩시대에서 나왔던 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게 나온 이야기는 대치동에서 좀 이렇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팩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초등 여러분 학교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좀 한다는 상위권 애들은 물론 뭐 상위권 아니더라도 그런 애들이 있죠. 초등학교 때는 이게 상위권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애들도 많아요. 중위권 애들도 자기가 상위권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죠. 이런 애들은 몇 학년 정도에서 만약에 선행을 시작하냐면은 여러분 선행을 보통 초등학교 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면 선행을 시작합니다. 특히 뭐예요? 수학을 중심으로 선행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3학년 때 보통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더 빠른 애들도 있어요. 예. 대충 뭐 3, 4학년 이 정도로 보시고 이제 대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째는 이제 초등학교를 다 선행한 다음에 초등 선행을 하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리죠. 그렇죠? 초등을 선행하는데 별로 시간이 안 걸려요. 그 다음에 중등을 선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을 선행하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도무지 선행이란 무엇인가 하는 개념이에요. 네. 여러분 수학은 이 과정상에서 보면은 뚜렷하게 뭐가 나타나면 단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단계를 이제 밟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선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참 기가 막히게도 상당수 많은 아이들이 선행을 하고도 완전 뭘 하는 실패를 합니다.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암기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초등학교 때 고등까지 다 뗐다고 하는 애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점수가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걸 이제 구분해야 돼요. 과정을 밟는 거와 실력과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비례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뭐냐면 이런 과정에서 정비례해야죠. 근데 문제는 반비례하는 친구들도 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아는 대치동 애들 중에서도 그런 애들, 선행을 하는 친구들이, 선행하는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이 친구들이 거의 다 상당수 많은 애들이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것을 밟아가는 애들은 굉장히 이제 소수죠. 소수의 아이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통해 선행의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행의 효과는 도무지 무엇이냐? 간단한 거예요. 수학 잘한다기보다 문제를 잘 푸는 거죠. 푸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학교나 혹은 어디에서 출제하는 모의고사, 그렇죠? 이런 데서 출제하는 문제를 잘 푼다. 이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래의 능력인가? 이건 이제 다른 문제입니다. 과연 미래 능력일까?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수학 문제 하나도 못 푸는 애들보다 아무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집에서 멍하게 있는 이런 애들보다는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꽤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무의미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제대로 된 공부법이 아니다. 그렇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미래의 학습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제 미래 학습이란 어떤 것인가? 제가 생각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창조성입니다. 왜 창조성은 뭔가 간단해요. 기존에 존재하지 않은 생각을 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은 생각을 한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생각은 뭐를 하냐면은 새로운 어떤 무엇을, 그게 이제 좀 넓게 말하면 이제 사물이죠. 이것이 이제 뭐 우리가 평범하게 상업적이나 어떤 생산적 관점에서 말하면 어떤 물건을 만드는 것이죠. 그죠? 물건을 창조하는 과정인 거죠. 뭐 이런 것도 진짜 창조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이런 것도 창조적인 거죠. 불확정성의 원리라든가 퍼지 이론 이런 것도 새롭게 이제 뭔가를 만들면 창조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는 창조성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육에서는 창조성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럼 뭐냐? 답습이죠. 답습입니다. 답습이라는 건 간단하죠. 기존의 것을 모방하는 거죠. 모방도 괜찮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모방도 중요하죠. 근데 기존의 것을 그냥 흉내만 내고 그냥 끝나는 거죠. 모방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죠. 자, 근데
한 간단한 예를 들어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창조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나는 창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창조적인가? 예, 창조적인가? 간단한 테스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뭐냐 하면은 시간을 내어서 한번 창조적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새로운 선풍기는 어떤 것일까? 이렇게 말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모방하면 안 돼. 네. 절대 모방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선풍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면은 이렇게 뭐 흉내를 내죠. 그죠? 흉내. 이게 모방이죠. 네. 아니면 뭐 대표적으로 뭐예요? SF 영화에서 봤거나, 그죠? SF 영화에서 봤거나. 다시 말해서 본 것을 흉내를 냅니다. 그건 창조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앉아서 내가 이야기하는 순간 새로운 선풍기가 머릿속에 떠오른다. 새로운 선풍기 생각이 난다. 이런 사람 굉장히 창조적인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의 냉장고는 어떤 것일까? 여러분 제가 했잖아요. 왜 여기 있었잖아요. 이 것이란 말을 계속 쓰죠.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일까?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왜 것이란 말을 쓸까요? 어떤 모양일까?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는 거죠. 형태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것일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창조적인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미래는 공부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환해야 되는 거죠. 완전 전환해야 됩니다. 이제 가장 심각한 것은 이제 이런 거죠. 무엇인가 어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인간의 삶에 이바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그냥 소모되는 게 굉장히 많죠. 그렇죠? 소모적인 어떤 기능성도 없이, 여러분 기능은 물질적인 것만 아니에요. 여기서 기능은 물질 플러스 정신적인 단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지 그냥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뭔가 기능성이 있어야죠. 그런 아무런 기능도 없는 그런 공부는 모험이하죠. 그렇죠? 예, 모험이합니다. 의미를 상실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의미 있는 교육, 가치 있는 교육 이런 것으로 이제 선회를 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미래의 이제 공부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공부 전환의 시기가 왔습니다. 자, 다음에 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계속해 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